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조교는 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작태가 온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지금 전할리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지난 6월 달에 체포 동의안 내려놓겠다고 그래 얘기했으면은 이번에는 국회에 와 있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애원할 게 아니라 나를 가결을 시켜 주십시오 했더라면은 지금 그 안은 부결됐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민주당에 가결로 했던 의원들도 정말 저렇게 가짜든 진짜든 단식으로 저렇게 몸이 저렇게 피폐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치소로 보내냐 하고 이번에 부결이 됐을 건데, 이래 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거는 자업자득이에요. 그 연중에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탄원서를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냈어요. 그게 지금 오히려 엄청나게 더 큰 부작용을 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유창훈 부장판사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꼭지 돌겠지요. 여들이 나를 국회의원이 나를 어떻게 168명이면은 그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나를 의해해 보려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논평 시작하기 전에 조교 방송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걸린 본표부터 읽겠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6일에 있습니다. 빠르면은 26일 일찍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탄원서가 이재명의 구속을 재촉한 꼴이 됐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민주당은 저질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은 26일 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지금 자기가 뭔 힘이 있다고 검토하고 있대. 참, 한 번이라도 겸손한 뉴스를 듣지를 못하겠어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루지 않고 참석하는 게 맞다는 측의 얘기도 나오고, 건강도 이런데 미루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예정대로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아침에 이재명을 실질심사하는 그 법정으로 데려갈 때 집행할 구인영장, 아마 만반의 대비를 하는 거예요. 구인영장을 이미 발부해 놓은 상태랍니다. 다만 이재명의 단식 의지가 강경한 상황이라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측에서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일정을 조금 늦춰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법원은 추석도 미치고 실질심사 받을 사람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수용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이재명을 강제로 실질심사대로 데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의 일정 변경 요청을 검찰이 수용하고 재판부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일정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실질심사를 받으러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피의자들 실질심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조국의 동생도 그렇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렇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휠체어를 또 타고 오는 수도 있었어요. 검찰 관계자는 구급 침대에 누운 채로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본 적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실질심사를 받으러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의 혐의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사업, 그 다음에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배임, 위증 교사,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이재명 측과 검찰은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측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입원 중이라서 입원하되어 있는 환자가 무슨 도망을 가느냐, 도주에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검찰은 쌍방울 사건에 대한 800쪽짜리 의견서를 내고 1시간 30분간 파워포인트 50장을 활용해가지고 혐의와 구속에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쌍방울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에게 최소 17차례, 드러났는 것만 17차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검찰에 줘서니까 명확한 적을 해야 되니까 17차례, 17차례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백현동 사건도 400쪽짜리 의견서를 냈고, 이래 하면은 두 개 다 합하면은 1200쪽에 달하는 그 입증 의견서를 지금 검찰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의 강성 지지층, 이재명의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에 민주당이 국회에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석방시키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또 야비한 거야. 야비하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되겠어? 다른 사람들은 쓰고 있지다. 이렇게 지금 불체포 특권 국회에 표결하는 것부터까지도 이게 지금 특권인데 헌법 44조를 또 이게 국회의원이 또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국회의원 진짜 인간으로 볼 사람 몇이나 되겠노? 응? 그래서 국회에 따르면은 12월 정기 국회가 12월 9일날 끝나거든요. 12월 9일 정기 끝낸 뒤에 다음 회기부터 석방 요구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12월 9일 이후에 열리는 회기에부터는 석방 요구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그 요구가 있으면은 회기 중에는 이 범인을 밖에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석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44조에 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인데 이게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민주당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함부로 썼다간 독이 될 것이다. 이 석방 요구안은 제적 의원 4분의 1에서 총 300명 중에 4분의 1이 발의하고, 그 발의해가지고 본회의에 들어가는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150명, 300명의 반이면 150명의 출석과 출석했는 의원 150명의 반이면은 참 75명, 76명 되겠네.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 야당인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석방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은 구속 상태에,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 있던 이재명을 국회 밖으로 꺼낼 수 있어 잠시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있다. 그것도 내년 4월 이게 뭐 이재명도 그것도 올해 뭐해, 이제 임기가 다 됐잖아. 그러나 여론의 역풍이 핵폭탄급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된 것만 보더라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거야. 민주당 내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것까지 했다가는 국민의 지탄 속에 내년 4월 11일 선거에서 모조리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다겠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구속 기각 탄원서가 유창훈 부장판사의 뚜껑을 열리게 해가지고 오히려 유창훈 판사를 나쁜 방향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가,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대한의사협회를 지는 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분이 자기 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너네들 이러는 거 영장 전담 판사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하고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 판사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지금 너가 외압을 행사해 보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 퍽이나 좋아하겠다. 민주당이 외압을 행사하듯이 여론전에 나서는 것을 유 판사가 좋아할 리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빠서도 구속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나 특히 이번 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그 건순일과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판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창훈 판사도 아직 나이 50인데 아직 더 해야 되고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런 데다가 목숨을 걸겠어요. 자기의 명예를 걸겠어요. 한편에서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일변도로 좌파 편향으로 판결적에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한 법조계 인사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요직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는 것부터가 정치적 색채가 드러난 것 아니냐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관계자는 유창훈 판사가 2020년 서울 변호사 때 우수 법관으로 뽑힌 평판 좋은 법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창훈 판사의 판결을 자세히 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유창훈 판사를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은 관대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편인 이 유창훈 판사가 반대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자주 발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에 대한 이 심리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커스를 두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여기에 깨끗한가? 그렇지 않지. 검찰은 이재명 구속영장에서 5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을 증거인멸 시도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예컨대 이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한 부분과 백현동 사건에서 성남시 직원들에게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그 점을 주의 깊게 본다면은 이재명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직원들의 증언도 많아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이가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이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정바울 회장을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리에 기반해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쯤에는 결정이 될 전망인데 이재명이가 지금 출석하겠다고 큰소리는 빵빵 치고 있지만은 병상에 있어가지고 단식 중이어가지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 조금 영장실질심사 미라달라. 아니면은 조금 뭐 어떻게 또 앓는 소리를 할 것 같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로 열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이는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서 추석 때 술을 먹지 말고 고기 영양가 있는 거 그거 그 회초밥하고 이때 늘 쉽게 먹던 거 그런 것들 입에 맞는 거 많이 먹고 건강 회복해 가지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해가지고 기각을 받든지 구속을 받든지 결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판이 나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질환 사건 빨리 끝내야 돼. 비가든지 마든지.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예. 추석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마음에 드는 물건들 있고 드시고 싶은 음식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봐놨다가 준비하셔가지고 추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